이글마인드 연구소입니다. 헌법 개정 주요 의제 6번째, 영장 신청 주체를 개정하겠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제12조와 제1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2조 제3항입니다.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여기까지가 신청 부분. 법관이 발부한 영장, 그 다음이 영장 발부, 그 다음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영장 집행.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헌법 제16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은 적법 절차, 모든 이 과정에는 적법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 헌법을, 그리고 다른 법률도 성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바로 그 법률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 그것이 곧 적법 절차입니다. 특히 적법한 절차라고 써놓았다고 해서 영미법의 그것처럼 풀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헌특위는 여기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부분을 삭제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영장주의라고 하는 것이, 헌법이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체포, 구속 등 이것을 강제처분이라고 하죠. 이 강제처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독립적인 법관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주의라는 것은 법관이 심사를 해서 발부하느냐 하는 것만 보장하면 되는 것이지, 그 전에 누가 신청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헌법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장 신청 주체에 관한 사항은 헌법 규정 사항이 아니라 법률 규정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있으면 헌법 규정 사항입니다. 더구나 이 영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민의 권리가, 인권에서 시작해서 국민의 권리가 확립되기까지 긴 그 역사 동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영장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개인이 과거의 권력자에게 항상 짓눌리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고, 법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적법 절차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저 법관이 발부하면 된다는 단순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영장을 발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는 왕이었죠. 그러면 왕이 수도 없이 영장을 써서 내려보내면 목이 20개, 100개 잘려서 걸리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신청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비로소 심사를 하고 발부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절차이고
그 절차가 무시된다면 영장 발부만, 영장을 손에 들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이상하게 과거로 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했을 때 이 앞부분을 없애버리겠다. 앞부분을 헌법에서 지우겠다. 이렇게 되면 헌법이 반드시 지켜라 하고 요구하는 적법 절차가 50%로 줄게 되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장 발부에 대해서 법관이 통제를 하게 되니까 인권보장에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원래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신청을 하든 법관이 발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장의 신청을 검사가 하게 한 것이 1962년입니다. 우리 헌법상 개헌특위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962년부터 2017년까지 법관의 영장이 발부된 사건은 인권보장에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는지요. 그 논리가 맞다면 여기에 수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검사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그 헌법이 규정한 검사로 보면 권한이고 국민으로 보면 또 하나의 적법 절차인데, 이것을 없앰으로 해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좀 축소하고 그렇게 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검찰만 보고 있는 것이죠. 검찰의 힘을 빼겠다. 그런데 이 동일한 규정이 국민에게는 적법 절차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의 힘을 줄이겠다고 한다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이었던 이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하죠. 이것은 분명히 검찰의 권역을 잘라내는 일입니다. 그거 이외에 국회에서는 그 상시 특별검사에 대한 특검법을 만들었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그것을 공포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상시특검법이 있습니다. 상시특검법이 발동이 돼서 특별검사가 설치가 되면, 이것은 지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역시 또 검찰의 영역은 또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검찰을 더 힘을 빼고 그 권한을 더 분산시켜야 할 목적이 이미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공수처 설치 안 할 겁니까? 아니면 이 특별검사 제도라는 것을 항구적으로 폐지할 겁니까? 원래 이것은 헌법 위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헌법은 왜 이 영장 신청을 검사에게 맡겼는가? 검사가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죠. 우리 법원조직법을 보면 제42조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 자격을 규정합니다. 거기에 보면 제1호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그런데 이 직에 20년 이상, 어쨌든 20년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그 임용 자격의 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변호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변호사에게 리걸 마인드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국가와 헌법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사명감도 요즘에는 찾는 일이 좀 어렵고 해서 법원조직법 여기에서 42조에서 변호사는 삭제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어쨌든 검사는 판사와 함께 이러한 자격을 인정받는 그런 지위입니다. 그리고 연역적으로 보았을 때 검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인권 침해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검사만큼 정의를 지키고 최고 권력자에게, 물론 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맞서서 정의 하나만을 가지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 수많은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폭압으로부터 국민을 지켰던 그러한 존재도 드문 것이죠. 검사를 연역적으로 살펴보면 대단히 매력이 있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러한 직업군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반면 지금 이렇게 개헌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영장 청구를 경찰에게 허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경찰청의 그 통계 연보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치안 총감에서 순경 계급까지의 경찰관 총 정원, 그러니까 별정직, 계약직, 의경, 전경, 해양경찰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순수 경찰 인력이 2015년 기준 11만 3,077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저 그냥 일반적으로 통계를 내서 그 법원에서 법관이 영장 발부율이 한 20%라고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낮게 잡은 것이죠. 그러면 하루에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할 때 하루에 100건을 청구하면 20건이 영장이 발부가 되고 우리 국민 가운데 하루에 20명이 강제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로 확장이 돼버리면 하루에 영장 청구를 1만 건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루에 20% 잡았을 때 2,000명에게 영장이 발부되고 그 영장이 집행됨으로써 우리 국민 2,000명이 강제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고 항상 그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정책이나 이런 데에서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이것은 불변이죠.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꼭 필요할 때 필요 최소한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에 어떤 용의자가 나타나고 그가 피의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무조건 강제수사하라고 군중이 들끓습니다.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경찰이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그냥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행정각부에서 법무부 밑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나 법무부하고 검찰청은 그 듬성듬성한 그 고리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검찰총장만,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과 검사들은 다시 별도로 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어서 법무부가 검사를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경찰은 다릅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상급 기관이 바로 행정안전부입니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장관한테 경찰을 불러 모으라고 하면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동원하라고 하면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이 경찰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옛날 책이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내무부 치안본부, 치안본부 하면은 무엇인가 좀 무시무시한 스토리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경찰청의 전신입니다. 게다가 현재 위법 수사의 대표적인 예로 피의사실 사전 공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법상 범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의자 혹은 용의자, 지금은 용의자 단계에서,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용의 사실을 공표하고 그를 용의자로 만드는 단계까지 현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에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죠. 청와대에서 하는 모든 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 행위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이 위법 수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자료가 나왔다. 수사 자료를 공표하고 자기들이 찾아낸 발굴한 수사 자료를 검찰에게 넘겨주고 수사하게 하고, 그런데 이것은 현행 헌법 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일 경찰이 자신들이 바로 통솔하고 있는, 지휘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권과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그때는 경찰 독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집행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다 꺼내가지고 영장 청구까지 할 수 있고 수사도 할 수 있는 경찰에게, 휘하에 있는 경찰 조직에게 자료를 건네서 수사하고 영장 청구를 하게 한다면 법원도 도리가 없겠죠.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그대로 용납되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신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 경찰과 집행정부, 대통령, 행정각부의 관계는 헌법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헌법 제86조 제2항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헌법 제95조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밑에는 경찰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손쉬운, 다루기 쉬운 경찰의 권한을 키우고 또 다루기 쉬운 공수처의 권한을 키우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깨끗해질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 이 검찰 조직,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과 리걸마인드, 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범할 수 없다는 그런 명료한 의식보다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는 정의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체제가 변혁된다 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70년 헌정사, 나라 하나를 든든하게 반석에 올려놓는 일은 그 전체 국민과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 역할을 맡아서 묵묵히 수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5년마다 10년마다 요동을 치고 그 체제를 바꾸고 토대를 파헤치는 일을 반복하면 결국은 무너지고 소멸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의 어떤 국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나라는 이대로 끝을 맞을 것인가? 이제 우리 국민들은 헌법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그 존재감이 비록 미미하더라도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나라가 있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헌법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헌법을 지킴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데 확신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